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모처럼 만에 방송이 아침에 나왔네요. 제가 요즘 아침에 우리 종목 챔피언 시간에 최근에 못 나왔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근데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 자리를 못 지켜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집중적으로 평일에 못 나온 걸 2배로 열심히 종목들을 봐드릴 테니까요. 오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시장 자체가 늘어지는 시장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보여서 미국 시장과 달리 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아마 기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힘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미국 시장을 보면 오늘 올라갔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우리나라는 지금 처져 있어요.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8월, 9월 달은 뭐 조정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에도 좀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연준이 뒷배경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뒤로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의 그림자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 쪽을 본 다음에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계속 올라가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신물단에 대한 계류율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부분들 이 지금 시장이 묻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속보 하나가 나왔죠. FDA에서 렘데시비르 승인이 확인되면서 월요일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백신이 이제 사용 허가가 되면서 시장이 그게 재료 소멸로 불어붙으냐 아니냐라는 게 월요일 아침에 7시에 시작하는 선물 지수부터 보면 느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선물 시장 개장하면서 나스닥 S&P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일 거다. 백신의 영향이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의 그 재정과 통화의 정책들을 많이 풀었는데요. 이제 백신이 이제 사용 승인이 나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월요일 아침 7시에 미국 시장을 잘 보는 게 선물 시장부터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상관관계라고 있어요. 상관계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과 가장 같이 움직이는 계수를 봤을 때 상관계수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과 똑같은 시장의 레벨업이 같이 가는 시장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는 대만 시장이에요. 대만 시장이 상관계수가 0.81 정도 되거든요. 상관계수가 1일 정도면 가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대만 지수를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옛날에는 홍콩 H 지수가 되게 많이 우리나라 시장과 비슷하게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홍콩은 왜 잘 봐야 되냐면 신흥국 시장 자본들이 홍콩을 통해서 못 뿌려지거든요. 그 중국 시장을 볼 때. 그래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상관계수를 볼 때 대만 지수하고 거의 흡사하게 움직여요. 그건 왜 그럴까 보면 제가 그래프를 켜놨는데요. 보면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1년 주가를 보면 이게 이 밑에 그림이거든요. 이게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동등하게 움직여요. 0.8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깊숙이 볼 때 네이버 카카오가 아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마켓 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본이 어디로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은 타겟은 어디냐면 저쪽으로 보면 돼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럼 대만에는 어떤 기업이 있냐? TSMC. 반도체 시장에 주름을 달고 있는 그 회사가 대만 지수잖아요. 근데 대만의 지수의 TSMC는 60%의 지수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30% 정도 관여를 해요. 지수에 대한. 그래서 외국인들은 보면 그 반도체에 대한 업황들을 되게 많이 봐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만 지수하고 코로나19가 이제 확진이 되면 시작된 시발점에서 보면 대만 지수하고 동조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마켓 시어로 놓고 그다음에 대만 지수를 보면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비교 잣대를 미국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미국이랑은 이제 동떨어질 거예요. 디커플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대만 지수를 잘 보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꾸 현금화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프로그램.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올 6월 달부터 시작해서 바스켓 매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일별 현황을 볼 거예요. 뭐냐면 수급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보는 게 이거예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개인들이 4조 6천억 샀고 코스닥은 1조 6천억 샀어요.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매도, 그다음에 기관은 3조 5천억 거래소에서 매도했어요. 요거만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집계표라고 그러잖아요. 수급에 대한 집계표.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종목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차익과 비차익 거래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돌거든요.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 많았었어요. 6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이지 못한 그런 곳에서 움직였던 게 프로그램 매도예요. 이게 파란 거는 매도고 위쪽은 매수예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6월 달부터 2달 동안 일어나는 거를 보면 프로그램 바스켓 매매가 되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차익 거래가 아닌 비차익 거래에서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유동성이 개인의 힘에 움직였지만 이 하단에 대한 잡아주는 그런 힘들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계속 현금화, 제가 얘기했던 게 80%까지 늘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 펀드멘탈 밸류에이션 단들이 되게 약해요. 힘이 없다는 거죠. 다우를 따라갔었으면 벌써 움직였을 건데 여기서부터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는 또 하락 파동의 징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방송에 못 나올 때 유튜브에서 계속 내용들을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8월, 9월 달은 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관점보다 보수적인 관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좋아요. 근데 조정을 겪었다 가야 되는 거고요. 조정을 겪을 때 우리가 골든타임을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조정을 겪어야 돼요. 겪고 난 다음에 좀 더 상승 추세에 대한 무게를 더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고요. 그 시점에서의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응 속도를 잘 보면 돼요. 그게 아마 조정의 끝자리에서 반등이 들어올 때가 제일 먼저 튀고 올라오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마켓 시어는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할 때 IT 버블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버블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실적이 잡혀주는 그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보면 실적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에 대한 부분들은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다. 시장의 양극화가 되게 많이 심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스닥도 보면 뜯어보면 마가 주식 빅테크 5개 기업만 올라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쳐져 있어요. 이게 하도 많이 크니까 시장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좀 깊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장에 대응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안전할 수 있게 해지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9월 달은 조금 고민이 많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8, 9월 달을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넘어가면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2시간 동안 김영구의 주식코치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겁니다. 1부, 2부 나눠서 할 거니까요. 11시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전화하시면 돼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평일에 방송에 못 나와서 오늘은 더 열심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6회, 상쾌, 통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됐나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글로벌 텍스프리. 매수가는요? 3,500원에 20%. 떨어졌네. 그죠? 예, 한참 됐어요. 오래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네. 그 멘토님이 기다리라는 거에서 기다리면 다 수익 보고 나왔는데. 네, 맞아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더 조언을 듣고 싶어서. 네. 그래서 기다리라면 전 마냥 기다릴 수 있고요. 투매도 하라면 투매할 수 있고. 그래. 저 많이 봤죠. 방송에서 오래 봤죠. 네네네. 저를 짧게 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쟤는 왜 기다리라 그러지? 시장이 좋은데 다른 거 사라 그러지? 근데 오래 본 사람들은,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보면 제 말이 맞아,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팔지 마세요. 그래요? 시간만 있으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왜 수익 나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은 매집이 되게 중요해요. 매집.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뭐 기업 펀드멘탈 밸류에이션 볼 게 없어. 시가총액이 900억, 1000억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뭐냐면 세력 마음이에요, 세력. 그러니까 이 종목에 세력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우리가 그만 보면 돼요.
근데 내 눈에는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한 거야. 아, 기다리면 수익 날 수 있어요. 시간을 그러면 주면, 더 안 사지 마. 사도 돼요? 이런 종목들이 조그맣잖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시가총액이 봐요.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나의 몸값.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연봉이에요. 네. 내가 뭐 그 돈을 잘 벌면 연봉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조그마. 그러니까 연봉이 낮는 거야. 거기다 많이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늘리면 안 돼요. 20%가 딱 맞는 거야. 그럼 이건 얼마 아. 팔면 되냐? 내가 손해보고 나오면 안 돼. 연말, 그 가을까지는 들고 가보세요. 한 4,000원까지는 보여요. 아, 그래요? 더 사진 마요, 그 대신에. 네네. 기다리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긴 바닥을 잡아서 2,500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치고 올라올 거예요. 거기가 쓰리바닥짜리예요. 그러니까 아. 이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꼭 잡고 계시다가 3,500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3,000원 넘어갔어도 안 팔고 팔지 마요. 있었거든요. 예, 팔지 마요. 올라가요. 네네네. 이거는 흔드는 자리라 물약 네. 뺏는 자리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더 열려 있으니까 팔지 말고 들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 코로나 네. 조심하시기 바라세요. 마스크 꼭 네, 착용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어유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한스 바이오메드요. 매수가는요? 예, 23,000원에 50%. 아, 그래요? 비중은요? 50%요. 50% 많이 사셨네? 예, 저는 원래 매수할 때 이 보면- 한스바이오메드는 성형 쪽에 관련된 업종인데 예, 예. 그게 제가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방송이라 이게 가슴 성형 쪽에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여성들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예, 그쪽에 되게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회사예요. 근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방송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월봉 차트를 보니까 네. 예, 5일선을 타고 있어서 이거 월봉 차트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제가 잘못 봤나 그럼?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가긴 가격 같은데 네. 한 언제쯤 움직일까 싶어서. 이 종목은 월봉 봐서는 못 사는 종목이고 예. 일봉을 봐야 돼, 일봉. 이런 종목은 사이클이거든요. 예. 사이클이 뭐냐면 모형이에요. 가이트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 모형이 네. 어떻게 되냐면 주가는 항상 삼각형이라는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주가는 삼각형이라는 모형을 만들어요. 이 네. 모형이 되게 중요한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모형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올라가는 모형이잖아요. 올라가는 네. 가격이고 여기는 뭐예요? 떨어지는 가격. 옆으로는 그렇죠. 횡보하는 가격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삼각형 안에서 움직여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가이너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이론을 많이 만드는 것 중에 삼각형의 모형을 가이너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모형은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해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횡보한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주가를 운영을 해요. 거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사이클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 얼마예요? 이 고점이 지금 35,000원. 35,000원. 네, 이게 최고점이 35,000원, 최고가. 예. 최고가가 35,000원, 최저가가 얼마예요? 최저가가 18,000원. 12,000원.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다 틀리시네. 그죠? 최고가 35,000원, 34,000원, 그 다음 최저가 12,000원. 그럼 지금 가격이 위치가 2만 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예. 가격이 싸요, 비싸요? 싸다고 볼 수 그쵸,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점 찍고 몇 년이 떨어졌나를 봐야 돼요. 예. 2년 떨어졌어, 2년. 예. 주기가 2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 자리는 모형에 의하면 이 저점이란 거예요.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자리고 추세를 돌리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갖고 가야 돼요. 팔면 안 돼. 얼마까지? 25,000원까지 홀딩하는 거 어떨까요? 25,000원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괜찮아, 좋아요. 근데 중간에 네. 불안하시면 23,000원대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23,000원이요? 예, 25,000원까지 봐도 돼요. 얘는 리사이클이에요. 아. 사이클 자체가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갖고 그래. 있어도 돼요. 실적 좋고 밸류에이션, 단 모멘텀 다 좋아요. 그래요? 그동안 저평가 국면, 그동안에 많이 안 좋았거든요. 이제 좋아지는 턴 어라운드 자리라 괜찮아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이 되기는 하는구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니커 종목이 매수가는 얼마세요? 네, 매수가 9,645원에 비중. 비중 20%요. 아, 20%요? 예. 어떻게 네. 궁금하세요? 제
제가 초복, 중복, 말복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예. 한 번 수익이 났는데 좀 네. 오를 것 같아서 욕심 부리고 안 팔았는데 그래? 아. 떨어지고 또 신용 높은 거 피하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용이 높다는 걸 알았어요. 요즘은 있잖아요. 네. 좀 특이한 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맨날 바뀌거든요. 거기에 네. 우리가 순응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특징이 뭐냐면 시장 전체가 뭐가 문제냐면 그 신용 물량들이 되게 많아. 빚을 얻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최근 뭐 신용시장이 거의 다 보면 종목당 막 12%까지 막 차지해요, 요즘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아직까지 2%가 더 남아있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게 무슨 회사예요? 닭. 그죠? 회사요. 닭고기는 많이 커. 광고 못 보셨어요. 그죠? 이제 하반기는 잘 봐야 될 게 먹거리예요, 네. 먹거리. 제가 네. 또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먹거리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네. 뭐 때문에 피해가 많이 일어났었죠? 홍수, 최근에, 그죠? 네. 그 곡물 지역 자체가 막 그 홍수 피해를 다 입어서 먹거리가 문제여서 시진핑 주석이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 먹방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네. 그거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예.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식량난이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먹거리 관련 테마들이 최근에 움직여요. 어제도 보면 금요일장에도 보면 CJ 시푸드 막 급등하고 대상, CJ 제일제당, 뭐 오뚜기, 오리온 막 이런 모든 종목들이 먹거리 쪽에서 많이 움직여요. 네. 그죠? 그러면 이 종목도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그죠? 예. 말복, 초복, 중복, 말복을 날려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으로 나한테 행복이 와요. 아, 예. 말복, 초복, 중복 다 날려버리고 나한테 행복만 오면 돼. 그죠? 네. 행복이 올 종목이에요. 들고 가고 있다가요. 11,500원까지 홀딩해도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팔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신용 물량 잘 보고. 네. 알겠죠? 그 빨리 팍 채올릴 때 팔아야 돼, 이 종목은. 알겠죠? 만약에 아, 불안하면 10,000원에 맨날 걸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중에 탁 튀고 파니까.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자,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사셨어요? 예, 좀 오래됐어요. 몇 시간은요? 오래됐는데, 네. 자, 추가 매수해서 한 24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 35% 정도 되는데, 네.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놔야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서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단가 낮추면 안 돼요. 그래요? 포스코는 배당 많이 받으셨죠? 근데 배당이 괜찮았는데, 네. 요즘은 네. 500원밖에 안 해요. 네, 그렇지. 그래도 연평균 했을 때 한 3% 정도 주지 않을까요? 포스코는? 3% 정도 되지 않아요? 배당? 그러니까 배당 줄 때는 그냥 배당 나오니까 네. 근데 500원밖에 안 되니까 네. 점점 길어지니까 조금 지치네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 대형주는 네. 되게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래요. 움직이는 속도가 되게 둔해요. 그러니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저 거북이가 이기죠. 결국은 겨루고 이게 토끼는 막 꽁충꽁충 튀어가서 먼저 가서 자고 있잖아요. 거북이는 네. 웅금웅금 가면서 1등을 이겨잖아요. 결승골에 먼저 들어오잖아요. 결승점에. 네. 그러면 이 포스코도 마찬가지. 근데 산업 자체가 이게 그 펀드멘탈이나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아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경기 사이클 자체가 철이 들어가는 건 자동차, 뭐 조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건설. 근데 네. 지금 자체가 시장 실물을 봤을 땐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근데 그다음에, 예. 항상 그 20만 원 그때 가서 그냥 다시 또 내려오고 원점으로 21만 원 가면 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래요. 왜냐면 예. 거기가 머리대라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은 그 네. 9월 넘어가서 봐야 돼요. 사더라도 그러면 9월 넘어서 사야 돼. 그래요? 더 빠질 수 있어요. 9월 넘어가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때 가서 추가 그때 가서 매수해야 왜 그러면 될까요? 시장이 저는 9월에 빠질 거라면 이 종목도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철강의 그 재고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포스코 같은 경우.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가 빠져나올 때는 단가를 최대한 싸게 샀을 때가 좋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는 지금 사는 것보다는
9월은 좀 시장이 좀 빠질 거라고 봐요. 제가 뭐 예측하는 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9월 시장은 조금 더 시장에 조정이 들어와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 싸게 사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은 좋긴 좋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좀 네. 힘드네요. 원래 그 대형주가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네. 대형주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거든요. 근데 네. 이 가격은 한번 떨어지면 17만 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거기서 좀 사놓고 대응을 잘 짜면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 17만 원 정도에는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살 것 같아요. 이거 17만 원 되면 예. 저한테 한번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좀 기다렸다. 예. 지금 사지 말고 나 이 종목을 휴가 잠깐 보내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보냈다가 17만 원 오면 저한테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저희 토요일날 매일 2시간씩 하니까 토요일날 꼭 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번에 2개 해주시던데. 그래, 욕심쟁이 우후후. 어떤 거세요? 빨리 얘기해. 베이준 코스메틱. 그 안 봐도 돼요. 4,000원 정도 예. 되거든요. 안 봐도 돼요. 12월 달까지 들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은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못 간 업종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나라는 한활령 해제 기대감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올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오게 되면 거기에 퍼포먼스가 많이 나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마지막에 움직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니까 홀딩해서 들고 가세요. 알겠죠? 그럼 조금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까요? 지금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9월 달 넘어가서 하는 게 낫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네.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어요. 오늘 2시에 온라인 강연회 하는데요. 요즘은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 예측이 틀리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측과 대응의 사이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회 하니까 많이 참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강연회 꼭 많이 와서 많은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태평양 물산이고요. 태평양 물산 사셨어요? 네, 매수가는요? 2,170원에 20%예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네. 예, 내가 딱 보면 알아. 이거는 세력주 해보세요. 세력주. 네, 근데 그 웃거리가 너무 길어서 얼마 전에 막 예. 떨어졌다가 반등 줬는데 못 팔았거든요. 예. 일거리. 갈까요? 일거리가 네. 좋은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아니에요. 위치에 따라 달라. 아, 그래요? 이 지금 위치가 괜찮아요, 지금? 밑에서는 괜찮아요. 아, 왜 그러냐면 물량 테스트 하는 거야. 이런 네. 종목들은 세력주라고 얘기하거든요, 흔히들. 네. 네. 이거는 뭐 옆에 누가 사랑하는 것처럼 무슨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해서 더 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종목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 그 뭐라고 가격까지 안 가서. 이거는 걸어놨거든요. 2,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 2,500원. 거기가 맥점이에요. 예. 아, 이 종목은 한 번 더 튀고 올라갈 거예요. 그때 잘 팔아야 돼. 그러니까 2,300원 넘어가면 매일 2,500원에 걸어놓으면 팔려요, 이 종목은. 아, 2,300원 넘어가서 예, 2,500원 매일 2,500원에 걸어놔요. 예. 이 종목 육거리는 물량 테스트 하는 거예요. 위쪽에 물량이 몇 개 있나? 물량이 많이 나오나 테스트 한 거예요. 아, 물량 그래요? 테스트 계속 이쪽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 네.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얼마만큼 쏟아지는지 이 세력들이 네. 보는 거 체크하는 거예요. 물량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위쪽으로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 그 세력이 대신에- 안 빠져나갔나요, 아직? 예? 안 빠져나갔으니까 들고 있으라 그러지. 내가 딱 보면 알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누가 사라 그랬다고. 이 종목은 누가 사라고 하지 않는 이상 개인 투자 사기 힘들어요. 한지 오래됐어요. 저쪽에 음. 한참 됐어요. 한참 샀어요? 네네, 한참 됐다고. 산지. 이제 슬슬 움직일 거예요.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한번 이렇게 땡기려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뭘 보고 얘기할까요? 거래량. 그렇지. 거래량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시네. 아니, 그래서 거래량이 그때 안 빠진 것 같아. 안 팔았는데. 혹시 세력이 아니세요? 아유, 세금 갖고 있는데 무슨 세력. 그래요? 농담이고. 거래량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은 제일 중요한 게 거래예요, 거래.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요. 캔들 속여, 이평선 속여, 가격 속여. 거래량은 절대 못 속여요. 아, 거래량을 보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수 단가가 2,3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끌어옮겨요. 이거는. 그래요? 예. 본전 이상에서 팔 수는 있겠네요. 할 수 네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흔들더라도 그냥 냅두세요. 냅둬도 돼요, 여기는. 왜 그러면 물량 테스트 하는 자리라, 네네. 여기는
이쪽으로 칠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2,500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래요. 그럼 추가 좀 매수를 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그 본전 이상에 팔으면 된다는 왜 거죠?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요. 우리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은 변동이 심해요. 변덕이 안 심해? 심하잖아, 변덕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은 초등학교 종목이야. 그러니까 어때? 변덕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심하죠. 거기다 더 사면 어떻게 돼? 마음고생하잖아, 마음고생. 지금도 고생이 많은데. 근데 막. 거기다 더 샀다가 이거 막 밑으로 떨었다 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 막 불안해서 팔게 돼요. 그렇죠.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 잘 팔면 돼요. 그리고 멘토님 저기 그 북한주 같은 경우는 갖고 있어도 될까요? 그건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야 돼요. 대북주는. 아니 부산 사업납이 몰려 있는데. 테마주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테마주 하면 손해 많이 봐요. 잠깐은 수익을 받으라도 못 팔아서 손실 봐.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야 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요.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는 SK 케미칼입니다. SK 케미칼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 매입을 했어요. 왜 어제 하셨어요? 꼭대기에서. 이거 빠지는데? 글쎄요. 하다 보니까 빠졌네요. 좀 보니까. 예. 이전 자리는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전망이 좋고, 이렇게 좀 매수하면서 많이 오락내려가지고. 그러면 저 밑에서 사야지. 15만 원대 사야지. 40만 원 사면.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알면 끝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은 높은 거 사면 절대 수익 안 나요. 왜 그러면 이거 많이 올라가면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보셔야죠. 왜 그러면 시장이 빠지면 올라간 걸 먼저 팔 거예요? 떨어진 걸 먼저 팔 거예요? 시장이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올라간 걸 팔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올라가면 시장이 빠진다고 이런 종목 팔까요? 안 팔까요? 그래서 좀 답답해서 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해결책을 좀.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네. 예, 이거 아무것도 모르시죠? 조금, 그럼 조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조금 아시는데? 내가 볼 땐 전혀 모르세요. 예. 이거는 기술적 분석도 안 되고 기본적인 분석.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한테 전달 들어서 좋아요 라고 하는 말에 사신 거예요. 네네. 이걸 주식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사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분석이 있어요. 펀드멘탈 매매 방식. 그러니까 이 회사 앞에 성장성이 좋아. 그래. 사고 갖고 기다릴 거야. 근데 가격이 높으면 불안하잖아요. 가격이 얕았으면 전화 안 하실 거야. 불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또 70% 샀어. 네네.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사자마자 좀 떨어졌어요. 근데 왜 70%까지 사셨어요? 확신이 섰었나요? 네, 이렇게 몇 번 들여다봤는데 계속 이렇게 좀 그쪽 저점 쪽에서 저는 조금 오락내락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혹시 연세가 좀 되시죠? 네.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좀 주식시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세가 되신 분들은 평생 어렵게 그 가정을 이끌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고생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주식이 뭐라고 그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겨요. 70%까지 비중을 넣어서 이 정도 살 적으면 금액이 많이 들어갔어요. 조그만 금액까지가 70% 비중에서 금액이 크실 거예요. 맞죠? 좀 큽니다. 네. 네, 나는 다 알아요. 제가 이 주식을 시작한 지가 지금 22년 됐거든요. 네. 딱 보면 알아요. 이 금액은 비중주 70%면 금액도 되게 크세요. 조그만 금액이 아니에요. 아마 억 단위 넘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 언저리 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한 5천 한 중간쯤. 그러면 내가 1억이라고 했을 때 70%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밑으로 많이 빠진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힘드시겠죠. 네, 사실 그런 불안 때문에 지금 자문을 구하는 거고요. 제가 그 자문을 구할 때 팔으라고 하면요? 저보다는 훨씬 경험적으로 많고서 이렇게 선생님이시니까 거기에 또 순응을 하겠죠. 네. 팔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네. 투자를 할 때 있잖아요. 네. 조그만 금액 가지고 가세요, 이제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알 때 조금 금액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도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막 늘려서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밑으로 더 빠져. 월요일 날도 빠져요. 제가 볼 땐 30만 원까지 빠져도 문제 없는 자리예요. 이제 그래요? 시작됐어요. 예. 여기 꺾이는 자리예요. 밀릴 거예요, 이 종목은. 밀리게 되면 많이 밀려요. 그러면 이 종목은 팔고 그 비중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빼세요, 통장에. 그래서 지금 이걸 5천만 원 샀다면 5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하세요. 아, 예. 그 조금씩 하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무조건 뭐 시초가에서 팔아야 되는 건가요? 저라면 바로 팔아요. 어허. 예, 만약에 눌림이 들어오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전망 같은 것은 뭐 거의 못 나보지 현재 상태는? 전망이라는 거는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무리해서 집을 샀어요. 막 대출 많이 껴갖고 차라리 꼭대기에 샀어요. 네네. 그럼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뭐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내가 대출도 없고 집을 샀다고 그러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하죠. 네.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 밑에서 사가지고 저 위에서 수익이 난 상태니까. 이건 메이저들이에요. 그럼 개인들은 다 위에서 샀을 거라고요, 거의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의견은 매도예요. 월요일에 네네. 매도하셔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면 통장에 있는 주식에 있는 돈을 다 빼고 조그맣게 하시기 바래요. 아, 네네. 예, 그거는 아들 같은 그 사람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신일전자 2030원 30%요. 신일전자를 사셨어요? 네. 2030원에 비중은요? 30%요. 이것도 누가 사라 그랬네. 딱 보니까. 네. 예? 네. 이거 냄새 나는데. 세력주예요, 이것도. 아,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방송에서 보고 샀어요. 방송에서 보고 샀어요? 네. 이게 원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천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종목이 다 잘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막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면 내가 방송 보고 딱 샀잖아, TV 보고. 네네. 그럼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못 샀구나. 잘못 샀구나? 그래도 되게 착하신 분이네. 거기다 보면 전문가 욕해요. 사람 보면 이게 떨어졌구나, 내가 잘못 샀구나라고 하는 사람 있는가 보면 어느 혹자는 저 전문가 저거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네. 그쵸? 예. 이게 살 때는 내가 좀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을 하면 내가 잘 알아야 돼. 이 종목은 올라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예. 올라가는데 이건 좀 애를 매겨, 이런 종목들은. 왜 그러냐면 네. 이건 세력주예요. 아, 실적도 괜찮은데 이 종목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흐름을 보면 이게 흐름을 보면 이 꺾어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눌러줄 네. 때 눌러주고 끌어올릴 땐 끌어올릴 때가 가장 중요한데 끌어올릴 때 거래가 잡아놓고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종목은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으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기다려. 근데 다음부터 이런 종목 하지 마.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금액이 작아서 이런 종목 하잖아요. 내가 투자금이 작으니까 이런 종목 하거든. 1,000원짜리. 그죠? 네. 맞죠? 제가 틀려요? 맞아요. 예, 저도 맨날 옛날에 주식할 때 그랬거든. 돈이 작으니까 맨날 500원짜리, 1,000원짜리만 사고 주식했거든요. 네. 근데 한 주를 사더라도 조금 큰 거 사는 게 나아요. 네. 10,000원짜리 사라고요. 20,000원짜리 네. 사고. 알겠죠? 네. 이 종목 갖고 있으면 2,000원까지 오고 2,000원 오면 전화 주세요. 네, 흔들리지 감사합니다. 않아주세요. 아, 예. 2,000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자, 송국수장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시너지 이노베이션 하셨어요? 네네. 매수가는요? 2,400원에 30%. 그래요. 직접 샀어요? 예, 오래됐어요. 이거 산지. 이것도 세력주예요. 예. 이거는 제대로다, 이거는. 날바닥이에요. 날바닥. 아, 날바닥이에요? 네, 날바닥. 제가 날바닥. 날바닥에 가장 중요했던 종목은 에이스테크. 이거 한번 이 차트 한번 머릿속에 이게 월봉이거든요. 예. 월봉이에요. 딱 월봉 쫙 봐. 이거 지금 기억했어요? 차트를? 예. 이거랑 예. 이거 한번 봐봐요. 에이스테크. 모양이 비슷해요. 날바닥 차트. 그죠? 여기 예. 보면 이거 튀기 전에 한번 가격을 한번 보세요. 여기. 튀기 전에 어때요?
똑같죠, 요 자리. 오, 이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탁 그렇게 잡다가 보니까- 눌렀다가 확 튀어올랐잖아. 얘하고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봐봐요. 어때요? 요 뒷자리잖아요. 그죠? 네. 요 자리라 이건 날바닥이에요. 그래서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이고, 그럼 물론요. 이거 끌고 가지 마세요. 이거는. 이거 끌고 가는 게 나아요. 그냥 팔지 마요. 적금 얼마 났다 왔다가. 깎아줍니까? 이거는 3,000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네, 네. 이거는 매집이 잘 돼 있고 얘는 날바닥이 어려운 차트거든요. 이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이건 좀 더 들고 있는 거 어떨까요? 떨어지더라도 네. 들고 가봐요. 적금 났다 생각하고 네. 재무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괜찮고 퍼포먼스가 많이 날만해요. 네. 잠깐만 또 하나만 볼게요. 이제 입질 들어왔네요. 예. 이런 종목은 기관하고 외국인들 안 사거든요. 특히 기관은 사진 않아. 그러더라고요. 예, 아예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왔네. 조금 1,000주, 2,000주 뭐 물량은 많지 않지만 슬슬 이제 냄새를 맡았네요. 뭔가 있어요,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거나 턴어라운드가 나거나 이슈가 있거나 재무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밸류단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살짝살짝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 좀 끌고 가보세요. 알겠죠? 힘들더라도. 네. 알겠죠? 저번에 상담했을 때 네. 코스맥스인가 그거 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 갖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갖고 있어요, 다. 제가 네. 갖고 있으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더라고요. 다 올라와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주면 빨리는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주면 올라올 확률이 더 크니까 그 시간을 네네. 투자해서 수익을 걷는 게 나아요.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네. 이 종목은 3,000원 되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똑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네. 안 들려요? 여보세요? 아, 전화 연결이 안 됐네요. 자, 잠깐 전화가 끊겨서 잠깐 시장 한번 봐줄게요. 한번 시장을 탁 체크해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차트는 지금 종합지수는 그 언덕배기 차트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락파동을 만드는 그런 자리예요.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 못 나왔어요.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이게 하락파동은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제는 뭐 급락 같은 건 없어요. 우리가 3월, 4월 달처럼 급락이 막 나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 블랙스완처럼 막 확 빠지진 않아요. 어떻게 빠지냐면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제 빠질 때 조정을 줄 때 막 급락이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락파동을 만들면서 내려와요. 이쪽 어깨가 처진 어깨가 될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조금 더 좀 릴렉스하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 포인트는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우리 계속 그 이델리 TV 신청해 주시고요. 그때 골든타임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매수 물량을 확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현대차요. 현대차요? 네네. 14만 5천 원에 10%요. 13만 5천 원 10%? 잘 네. 사셨네요. 제가 이거 20%에서 13만 8천 원에 10% 매도하고 네. 10% 남아요. 그럼 이거는 끌까지 끌고 가면 어떨까요? 제가 올해부터 막 자동차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네네. 보셨어요? 네네, 봤습니다. 진짜 올라가죠? 네네. 막 떨어질 때 욕 엄청 많이 하던데, 막 이제 지나보니까 어때요? 진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멘토님이 네. 10만 원 밑에서 네. 무조건 매수로 강력 매수 추천을 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얘가 왜 네, 했어요? 그때 제가 10만 천 원에 또 5%를 또 매입했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당시에. 예, 예. 네, 근데 13만 8천 원에 10%를 이제 매도하고 네. 10% 남아 있는데 예. 장이 안 좋으면 네. 다시 매도를 하고 네.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져가야 그 되나? 10%는 그냥 잠궈 놓는 거 어떨까요? 팔지 그래요? 말고 그냥 끌고 가요. 내년 상반기까지. 아. 자동차 그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미국 테슬라 들어봤죠? 네네네. 엄청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테슬라하고 우리 현대차로 봤을 때 돈을 누가 잘 벌을까요? 현대차 훨씬 잘 벌어. 게임이 안 돼. 영업이익단을 보면 3배 차이가 나요. 네. 현대차가 돈을 잘 벌어. 근데 그동안 네네. 눌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수 시장이 많이 풀이 죽어서. 근데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가장 퍼포먼스 날 게 뭐 있냐면 자동차 군들이 있어요. 저번에도 뭐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뭐냐면 전기차하고 수소차야. 그러면 네네. 우리나라가 수소차는 되게 잘 만들고 전기차도 역시 마찬가지. 판매량이 되게 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책으로 늘려주는 게 밀어주는 게 수소차예요. 그럼 수소차면 네. 현대차, 기아차. 그래서 네네.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게 이거라고요. 자동차군이에요. 그래서 되게 네.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제가 시간까지 딱 맞춰주면 되게 좋을 건데 그 시간까지는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분명히 올라갈 건 올라갈 건데 그 시간을 못 맞춰서 시간을 못 네. 맞추면 우리 가격을 맞추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쭉 끌고 네. 왔다가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전기차는 그래, 현대차, 기아차 좋아요. 당시에 10만 4천, 5천 할 때도 예. 멘토님 무조건 10만 원 빠지면 9만 원, 10만 원 밑에서는 무조건 예. 강력비 추천하길래 네, 맞았어요. 제가 아마. 믿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올라오죠? 네네, 뭐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제 종목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다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딱 맞춰주면 제가 좋을 텐데 그 능력은 안 돼요, 제가. 이거 다음 달에 올라갑니다. 한 달 후에 올라갑니다. 이건 잘 못하더라고요. 인간이 어쨌든 도움을 이기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10%는 그냥 적금 넣었다 생각해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팔지 말고. 네, 시장이 네. 빠져도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더 밀리면 더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됩니까? 근데 15만 원대 와야 돼요. 아, 거기까지는 안 매수 활동 밀리지 가격은 않을까요? 15만 원 밑에 와야 그때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사지 마요. 아니면 사지 네, 말고요. 그냥 들고 있어요. 그렇게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힘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똑똑.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안 됐나 본데요. 전화가 잘 안 됐나 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은 안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게- 어느 종목에 네, 계세요? 육회상쾌 통쾌요. 예, 육회, 상쾌, 통쾌. 감사합니다. 네, 연결이 너무 안 돼가지고. 예, 네, 전화가 좀 많이 감사합니다. 와서 죄송합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남선 알루미늄 예, 난선 알루미늄 매수가는요? 6798원이요. 비중은요? 798원. 40%요. 이 막 움직이는 게 싸납게 움직이죠? 네네. 이거는 무슨 테마인지 아시죠? 정치. 예, 정치 이낙연. 테마예요. 예. 네, 네네. 그러면 지금 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네. 투매에서 네? 좀 줄여야 될까요? 아니, 비중은 많고, 네. 비중은 지금 40% 정도 되시잖아요. 네네. 비중을 늘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근데 끌고 가면 그래요? 돼요. 끌고 가요? 끌고 가 그냥 팔지 마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움직여. 시즌이 그래요? 돌아오면 움직여요. 정치 테마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네. 이낙연 관련주로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남선 알루미늄이. 네네. 근데 이 점 종목은 시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처짓다가 갑자기 빵 치고 올라와요. 네. 테마가 붙을 때까지 들고 있으면 돼. 6,500원을 위에서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걱정 안 네네. 하지 마. 이건 분명히 올라와요. 저 고점 최고가가 7,900원이거든요. 네네네. 7,000원 위에도 팔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쯤? 예? 내가 네. 그걸 못 맞춰요. 죄송합니다. 이게 언제쯤 올라갈 한 거예요? 하반기. 이걸 날짜를 딱 맞춰주면,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을 줄 건데, 그 날짜를 네. 못 맞춰. 그게 제 한계예요. 어느 누구도 그 날짜를 못 맞출 거야. 근데, 네. 올라가긴 올라가. 왜 그러냐면, 네. 그 사람들이 심리거든요. 그 다음에 통계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흘러왔던 정치 테마의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정치 테마의 시초는 언제인지 아세요? 정치 테마, 네. 정책주 막 이런 게 시초가 될 네. 때가 언제냐면 08년도였었어요. 아, 네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4대강 관련주들이 그 네.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나왔냐면 4,000% 나왔어요. 4,000%. 아, 이화공영, 이화공영하고 그 특수건설 이게 있잖아요. 네네. 수익률이 4,000%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아,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 테마가 만들어졌어. 네. 그 다음에 뭐 전 대통령과 인맥주, 정책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네. 시즌이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풀러봤을 때 시즌이 빨리 끝나요. 뭐 대선 네. 관련주는 1년 전에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종목은 이게 당대표 먼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어요. 아, 네. 손해나고 팔 아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시간만 있으면 돼요. 밀트로 밀려도 네, 금방 또 감사합니다. 올라가요. 그럼 멘토님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시간상 안 돼요. 네. 시간이
네. 2부 때 하니까 2부 때 다시 전화 주셔야 될 것 다시 같아요. 전화 드릴까요? 지금 대기하시는 네, 분이 알겠습니다.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전화인 것 같아요. 1부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똑똑.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여보세요?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에 저- 보고 전화 주셨어요? 예, 에스코넥이요. 에스코넥 사셨어요? 예. 매수가는요? 예, 1,860원. 1760원이요? 1,860원. 비중은요? 50%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5월 달에 네. 2,060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팔려고 네. 가격 이렇게 사서 이렇게 네. 떨어뜨리고 하니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셨어요? 예. 이거는 다 왔어요, 이제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조정이 있어요. 예. 조정 뭔지 알죠? 예. 조정의 종류는 몇 가지, 2가지가 있어요. 예. 무슨 조정이 있을까요? 아니, 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주식 예, 잘 예. 모르시구나, 그죠? 그냥 불안한 마음만 지금 막 감고 지금 막 하루하루 막 고통스럽죠? 예. 내가 어떻게 돈 번 돈인데 이거를 자꾸 막 떨어지니까 그죠? 예. 근데 팔기 전에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종목은 2가지 퍼포먼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자리, 그다음에 예. 삼성전자, 핸드폰 예. 이 2가지거든요. 예. 2가지 퍼포먼스가 있어요. 근데 이 최근에 주가가 처졌던 이유가 삼성전자 S20의 휴대폰이 최근에 나왔는데 잘 네. 판매량이 저조해 되게. 예. 그래서 부품단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2,000원까지 팔 수가 있어요. 시간을 주면 조금 더 떨어지더라고 놀라지 마시고요. 조금 더 예.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요? 알겠죠? 예. 근데 저기 뭐지, 애플이 예. 3분기 때 이렇게 네. 좀 출시가 되면 좀 더 가격이 오를까요? 이 종목은 상관이 없어요, 애플하고는. 그래요? 별 상관이 없어요. 예. 애플하고 가장 상관이 있는 종목은 2가지. LG 이노텍하고 LG 쪽, LG 디스플레이요. 최근에 LG 디플, 그다음에 LG 이노텍,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이런 쪽 있잖아요. 납품 업체들 이쪽들을 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코넥은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래서 또- 일자리 테마로 붙었을 때 그때 예. 조금 더 많이 움직여요. 그럼 얼마까지 제가 지켜봐야 될까요? 2,000원이요. 2,000원이요? 예, 그 원절이 되면 파세요. 그다음에 주식 살 때 예. 이건 소형주라 그래요. 예. 소형주니까 좀 큰 거로 사세요. 비싼 걸로. 큰 거. 알겠죠? 비싼 거. 예, 싼 거 사지 예. 마. 예, 싼 거 산 거 힘들어요. 알겠죠? 예. 너무 걱정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요. 이 예, 종목은 예. 2,000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예. 네, 힘내시기 예.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세미나 2시에 시작하거든요. 오늘 오시면 9월장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9월장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 그 다음 미국과 우리나라의 디커플링 이유가 뭔지, 그 다음 우리나라 시장은 왜 힘을 못 받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편하게 좀 쉽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2시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채널 고정하시고 2부 후에 2부 1시간 10분 쉬었다가 올 테니까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